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10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강은 차트 작업입니다. 이 차트 작업에 해당하는 문제는요, 우리가 기타 작업에 문제가 총 큰 문제가 3문제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문제당 2점씩 해서 총 5문제가 나오고요. 우리가 보는 차트를 기준으로 여기에 보이는 차트로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의 시작은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 메뉴들을 잘 찾는 거예요. 메뉴들을 찾아서 문제대로만 해결해주면 1번부터 5번까지 문제를 수행했을 때 저기 옆에 있는 그림과 동일하게 표시가 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엑셀의 차트를 보시면요, 당연히 헷갈리고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보시면요, 그게 거기거든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메뉴는요, 딱 일정한 곳에 다 위치해 있고요. 어렵다는 이유는 메뉴를 여러 군데에서 찾으면 어려워요. 그렇지만 한 가지 그 메뉴의 위치를 정해놓고 거기에서 불러온다고 하면요, 그렇게 뭐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밖에 있는 셀을 선택했을 때와 내가 이 차트를 선택했을 때 여러분들 차이점 생각해보세요. 차이점. 자, 1번과 2번의 차이점 뭔가요? 자, 1번은요, 아무것도 선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K16이라는 셀만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2번은 내가 차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하니까 이렇게 뭐 파란색의 박스도 표시가 되고 성명에 해당하는 부분들도 표시가 되고, 그리고 또 위에 메뉴에 보면요, 숨겨진 메뉴가 생기잖아요. 그쵸? 저는 이거를 숨겨진 메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객체를 선택을 했을 때 이 객체에 해당하는 숨겨진 메뉴에 들어가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 우리가 문제에 주어진 미션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차트를 선택을 하니까요, 차트 디자인과 서식이라는 메뉴가 열렸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 차트 디자인이라는 곳에 보면, 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차트를 선택하니까 숨겨진 메뉴가 생겼고요. 여기에 보시면 제일 앞에 차트 요소 추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보시면 제목이나 축 제목, 차트 제목, 레이블을 입력하거나 범례들을 제거하거나 추세선을 입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메뉴들을 가장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문제대로 푸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값으로 갖고 올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차트 스타일이라고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차트 스타일을 몇 번으로 바꾸세요. 아니면 차트의 색깔을 뭐 색상형 몇으로 바꾸세요. 라고 하는 문제들이 나오면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메뉴들은 차트 디자인에 들어와도 되지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요, 내가 차트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차트 종류 변경, 서식 파일로 저장, 데이터 선택, 차트 이동, 이런 부분들이 같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구분해서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잘 구분해서 정리해 놓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의 제목은 자재부 기본급 수당으로 작성하고 여기에 있는 차트 제목을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도형 스타일은 미세효과 파랑 강조 1로 설정하시오. 자, 일단은요, 그거 하기 전에 내가 차트를 선택을 하니까 어떻게 됐나요? 위에 표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박스가 돼 있고요. 내가 정진영까지 표시가 됐지만 홍길동을 추가하세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선택이 가능하면요, 이 부분을 땡겨서 하나 더 데이터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땡기거나, 아니면 기본급이랑 수당이랑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수당을 빼세요 라고 하면요,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이거는 이 표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일에 차트를 선택했는데 표시가 안 된다 라고 했을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 선택에서 추가를 하거나 빼주시거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일에 내가 기본급을 빼줘 라고 하면 기본급을 선택해서 제거를 누르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이름을 빼줘 라고 하면 오른쪽 가로 항목축 레이블은 제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렬 전환을 한 다음에
선택을 한 다음에 제거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행렬 전환을 해놓으면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요거 이해되시죠? 그리고 데이터를 편집하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또 간혹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 부분에서 필터를 하세요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박성수 고춘자를 선택을 하고 적용을 눌러주시면요. 이 데이터 편집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부분에서 얘네들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문제상에서 데이터 편집인지 아니면 차트 필터를 이용해서 문경태, 오창곤을 빼시오라고 하는 부분인지 그거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들은 나중에 문제로 나오면요.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차트 제목으로 문제로 돌아와서요. 차트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차트를 선택을 하면 숨겨진 메뉴가 생긴다고 했고요. 차트 디자인은 제일 앞에 있다고 했죠. 차트 요소 추가에. 차트 제목에 차트 위. 가운데에 맞춰 표시는 없습니다. 차트 위로 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요. 자, 선택이 돼 있는 상태에서 수식 입력 줄에 정확하게 입력 쓰시는 거예요. 자재부 띄고 기본급 짝대기 수당 현황이라고 해서 엔터를 치시면 안에 입력이 되고요. 여기 있는 부분에서 도형 스타일은 미세효과 파랑 강조 1로 설정하시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지금 선택이 돼 있으니까 이 부분, 선택된 부분에 해당하는 서식에 들어가서요. 여기에 색깔을 바꿔주시오라는 부분도 있지만 얘는 도형 스타일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눌러서 색깔을 먼저 찾으세요. 미세효과 파랑. 그럼 파랑색에서 미세효과 파랑 강조 1. 자, 미세효과 파랑 강조 5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보시면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세효과 파랑 강조 1을 선택해서 지정을 해주면 선택한 영역이 도형 스타일이 적용이 됐고요. 범내 서식은 궁서체 크기 12, 배치 아래쪽으로 지정하시오. 차트를 선택을 하고요. 차트 디자인에 차트 요소 추가에 범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아니면 여기에서 메뉴는 다양합니다. 내가 범내를 선택을 해서 더블 클릭을 누르면요. 이 범내에 해당하는 메뉴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은 선에서는 여러분들의 위치를 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이 편하셔서 이 메뉴 안에서 찾는 게 편하시다고 하면 얘를 찾고, 그렇지 않고 차트 요소 추가해서 범내에 해당하는 메뉴를 찾아서 위쪽으로 하는 게 더 편하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범내의 서식은 궁서체 크기 12. 배치 아래쪽으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배치 아래쪽으로는 되어 있고 홈에 들어가서요. 궁서체로. 궁서 아닙니다. 궁서체가 따로 있어요. 궁서체 엔터. 그리고 12포인트 엔터. 그래서 바뀌어지는 게 확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급이랑 글씨체로 바뀌었고 크기도 12로 바뀌었죠. 그러면 배치 아래쪽은 지정을 했으니까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두 번째도 해결이 됐고요. 세로값축 서식에는 눈금값의 최소값은 60만, 주단위는 10만, 최대값은 100만으로 설정하시오. 아까 설정을 하면서요. 차트의 모양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여기에는 기본 세로 막대형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아까는요. 여기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보조축으로 지정된 차트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설정을 하면서 이 부분이 조금 수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한번 바꿔놓고 하겠습니다. 지금 세로값축 세 번째 거 하는데 지금 이 모양을 꺾은 선형으로 바꿔놓겠습니다. 그러면 기본급이 있고 수당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당에 해당하는 차트를 선택을 해서 얘가 꺾은 선형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차트 디자인에서 차트 종류 변경을 누르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얘를 누르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누르면요. 보다 수월하게 돼 있어요. 이전 메뉴들은 조금 헷갈리게 돼 있거든요. 아니면 콤보 차트나 혼합 차트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은요. 차트를 선택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차트 변경을 누르면요. 이 메뉴가 딱 뜹니다. 혼합 차트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차트 종류를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 컴알에서는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으로 다 해줍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보조축으로 지정을 해주면 이렇게 결과값들이 보여지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선택을 하고 확인으로 해놓고 우리가 문제를 푸셔야겠죠. 여러분들 시험 때는요, 이렇게 바뀌어 있을 겁니다. 문제대로 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설정하는 부분에서 이게 기본 세로 막대형으로 바뀌어 있어서 다시 수정을 한 거고요. 자, 세로값 축의 서식은 60만부터 100만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65만부터 95만이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세로축을 선택을 하셔서 더블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더블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에 메뉴가 뜨고 여기에 있는 최소값을 60만으로 바꾸고 최대값은 95를 지우고 100, 100만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엔터를 치시고 그 다음에 주 단위는요 10만 단위입니다. 5만이 아니라 5를 지우고 10으로 수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최소값, 최대값, 기본값을 바꾸니까 60만, 70만, 80만, 90만, 100만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여기에서 표시를 숫자 표시로 천 단위 구분 심표를 하세요 라고 나오면요. 여기 내가 선택한 메뉴에서 표시 형식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범주를 숫자로 바꾸시고 천 단위 구분 심표를 달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에 나와 있으면 천 단위 구분 심표로도 바꿀 수 있고요. 자, 오른쪽에 보조축은 그대로네요. 그렇죠? 보조축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메뉴가 지나가면요. 이 메뉴를 닫아 놓으세요. 닫아 놓는 게 여러분들이 메뉴를 찾아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수월하거든요. 왜냐하면 범례를 선택을 해서 더블 클릭을 누르면 범례에 해당하는 메뉴가 나오는데 간혹 얘가 메뉴가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는요, 그냥 바뀌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그냥 메뉴를 닫고 우리가 그 관련된 문제를 풀 때 더블 클릭해서 열어서 해결하는 걸로 좀 방향을 정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수단 계열의 문경태 요소의 값을 위쪽으로 표시하고 데이터 레이블은 굴림체 크기 12로 지정하시오. 내가 자, 이번에는요. 문경태를 선택을 하고요. 자, 기본급이라는 차트를 선택을 하고 문경태를 한 번 더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차트가 선택이 되고 기본급의 문경태 차트가 선택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선택이 됐잖아요. 그러면 서식에서 내가 선택한 영역에 색깔을 바꾸거나 질감 형식으로 집어넣거나 하는 거는 개체가 선택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들에서 개별로 선택을 한다면 내가 선택을 해서 이 차트의 그래프의 색깔들을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질감 효과를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라데이션 효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삽입에 아이콘이 웃음표 아이콘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내가 문경태에 해당하는 차트에만 이 웃음표를 집어넣으세요 라고 하는 문제도 나와요. 그러면 얘를 복사를 해서요. 컨트롤 C라고 눌러서 문경태 차트를 선택해서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얘만 선택이 돼서 우리가 색깔을 바꿀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이모티콘이나 이 아이콘을 집어넣으세요 라고 하면요. 얘를 복사를 해서 문경태의 차트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V로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해서요. 자, 채우기 및 선으로 와서 채우기에 쌓기, 느리기 얘네들을 눌러주면 쌓기로 이렇게 아이콘을 쌓는 형식으로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시험 보러 갔을 때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저는 한참을 찾았거든요. 저는 커마를 가리키는 사람인데 이거 모르면 안 돼 라고 해서 계속 찾았던 것 같아요. 이 문제를 꼭 풀어야 돼 라고 해서 2점짜리인데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아셨지만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요. 여러분들은 패스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뒤에 점수가 높은 배점에 문제들이 쉬운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시간을 소요하지 마시고 모르는 거는요. 일단 빨리빨리 넘어가시고 다른 문제 다 풀어놓고 다시 와서 생각하시더라도 이 문제들은 패스하는 연습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문제대로 가볼게요. 수단 계열의 문경태 요소잖아요.
그래서 수당 기본급의 문경태 차트를 누르면 안 되고 수당에 해당하는 차트를 눌러서 문경태만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을 위쪽으로 넣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디 있나요? 차트 디자인의 제일 앞에 우리는 차트 제목 여기 우리가 지금 범례도 했고요. 데이터 레이블을 위쪽으로 달아주시는 거예요. 눌러주시고 그런 다음에 위쪽으로 표시하되 레이블은 굴림체 크기 12로 지정하라고 했으니까 레이블만 따로 선택을 해서요. 홈에서 굴림체 바꿔주시는 거예요. 선택을 하고 굴림체 12포인트로 12포인트 엔터 이렇게 치면 또 이렇게 값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객체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거 차트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요. 수당 계열의 표식을 원으로 표시하고 완만한 선으로 표시하시고 그러려면요. 우리는 차트를 선택을 해서요. 여기에 해당하는 수당 차트를 선택하는 게 순서겠죠? 객체를 선택을 하고요. 마우스 더블 클릭을 눌러도 되고 그렇지만 그러면요. 선택이 정진영만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차트를 선택을 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뿅 표시가 되는데 우리는 여기 채우기 표시로 와서 선과 표식 지금은 이 꺾은 선형을 선택했기 때문에 표식이라는 메뉴가 뜨는 겁니다. 내가 만일에 차트를 선택을 하고 더블 클릭을 했으면요. 이 부분이 채우기에 가도 여기 표식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을 하고 데이터 계열 서식을 누르면 해당하는 채우기 및 선에 표식이 있으면 이 표식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표식 옵션에서 우리는 기본 형식을 사각형이 아니라 뭘로요? 원으로 선택을 하되 완만한 선으로 표시하시오. 그러면 여기 보면 제일 밑에 보시면요. 얘네는 닫아볼게요. 닫아보시면 제일 밑에 저기 테두리를 열면 완만한 선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완만한 선까지 체크를 하시면 내가 선택한 이 표식에 있는 꺾은 선이 완만한으로 바뀌고 표식의 모양도 원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크기를 만일에 뭐 12로 하시오 라고 하면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훨씬 더 커지는 표식이 되고 문제대로 하시면 되니까 저 크기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요. 그냥 원으로만 바꿔주시고 완만한 선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문제를 푸시면 여기 있는 차트가 변하고 그 변한 결과가 여러분들 푸시는 기출문제나 문제의 차트와 동일하다면 우리는 다 맞추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간혹 1번부터 5번까지 문제를 풀었는데 여기 있는 그림과 틀려요. 그런데 1번과 5번까지 문제대로 다 풀었어요. 그러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추가로 이거 첨단위 구분심표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요. 굳이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에 나와 있지 않으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대로 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이 차트를 보고 아는 문제만 먼저 풀면요. 우리가 앞에 꼭 누락하고 안 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대로 1번부터 5번 동그라미까지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순서대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문제만 범례가 위쪽으로 가 있네? 라고 해서 범례를 선택해서 위쪽으로 내려놓고 다른 거 막 했어요. 그러면 꼭 까먹고 제목을 집어넣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뭐 표식을 안 바꾼다든지 하는 위에 있는 부분들 스쳐 지나간 문제들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첫 번째 기준은요. 문제대로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1번부터 5번 동그라미까지 차례대로 문제를 푸셔서 딱 비교를 했을 때 이 그래프가 나왔다, 차트가 나왔다 라고 하면요. 잘했어 라고 넘어가시면 되거든요. 차트 2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2 예제 시트에 가서요. 내가 차트를 선택하니까 얘도 이제 뭐 좀 표시가 생기죠. 그쵸? 그러면 내가 1차 교육, 2차 교육, 3차 교육 같이 넣으세요 라고 하면요. 이렇게 당겨주면 같이 표시가 되고 총무부 영업부를 빼세요 라고 하면요. 이렇게 빼주면 차트가 바뀌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을 때는요.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문제대로 보겠습니다. 차트 종류를 3차원 원형으로 변경하시오.
차트를 선택하면 숨겨진 메뉴가 생기고요. 차트 종류 변경을 눌러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차트 종류 변경을 눌러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원형에 그냥 원형이 아닙니다. 얘는 3차원 원형이에요. 그렇죠? 3차원 원형으로 선택을 하되 확인. 그러면 차트가 원형으로 바뀌었고요. 차트의 제목은 A2 셀의 내용이 그대로 표시되도록 설정하고 크기는 14로 지정하시오. 내가 차트 제목은 평균 얘잖아요. 얘를 선택을 해서요. 수식 입력줄에 는이라고 해서 A2 셀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를 누르면요. A2 셀에 연결하여 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얘는요. 그대로 표시 A 셀의 내용이 그대로 표시되도록 설정하고 A2 셀과 연결하고 이런 부분도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크기는 14로 지정하시오. 홈에서 14포인트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차트 영역에 그림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표시하고 둥근 모서리로 설정하시오. 차트를 선택을 하고요. 자, 얘는요. 그림 영역이고요. 차트 전체는 여기예요. 차트 영역. 차트 영역을 선택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차트 영역 서식에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에 보면 테두리라고 돼 있잖아요. 이 테두리에 둥근 모서리가 먼저 나와 있으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둥근 모서리를 설정하면요. 모서리가 둥글해지고 그 다음에 그림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는 내가 선택한 이 도형의 효과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식에서 여기에 그림자 효과를 줘도 되고요. 그림자에서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얘를 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효과로 가서요. 여기 그림자에서 미리 설정으로 똑같이 찾으시면 됩니다. 이거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얘는요. 대각선 오른쪽은 없죠. 그래서 여기에 바깥쪽 오프셋 오른쪽 아래를 선택하시면요.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가죠. 데이터 레이블을 값, 항목 이름, 백분율을 안쪽 끝에 표시하고 글꼴색을 흰색 배경 1로 설정하시오. 그러면요. 얘를 닫고요. 우리는 안에 레이블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차트 디자인에 차트 요소 추가에 데이터 레이블을 어디요? 문제의 안쪽 끝에 표시를 하고 그렇죠? 문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을 선택을 해서 자, 여러분들 컨트롤 1을 눌러도 해당하는 메뉴가 열려요. 이 차트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1을 눌러도요. 여기에 해당하는 메뉴가 열리거든요. 우리가 사용자 지정할 때도 셀 서식에 들어갈 때도 내가 범위를 선택하고 컨트롤 1, 멋있게 여는 게 컨트롤 1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굳이 내가 얘를 선택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속성을 열지 마시고 내가 선택한 영역이 있다면 이 부분의 기준으로 속성, 메뉴를 열어줘 라고 하면요. 컨트롤 1로 하시는 것도 훨씬 더 수월하게 문제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지금 값이 선택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항목 이름과 백분율을 선택을 했어요. 그럼 지지선 표시는 따로 없으니까 언체크를 하시거나 언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문제대로 값, 항목 이름, 백분율이 안쪽에 표시가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글꼴색을 흰색 배경 1로 홈에 와서요. 선택되어 있으니까 글자 색깔을 흰색 배경 1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대로 했죠. 그렇죠? 3차원 회전에서 Y 회전을 30도, 계열 옵션에서 첫째 조각의 각을 90도로. 그러면 차트를 선택을 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시면 3차원 회전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차트를 선택을 하고 이번에는요. 컨트롤 1을 누르면 이 조각의 위치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틀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얘는요. 3차원 회전이니까 차트를 선택한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요. 3차원 회전이라는 메뉴를 열어줘 라고 하면 메뉴가 이렇게 뿅 열리죠. 그러면 그림자 효과 메뉴가 아니라 여기 효과에 있지만 3차원 회전을 Y 회전율을 30도로 그쵸? 그럼 30도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엔터. 그쵸? 그런 다음에 첫째 조각의 각을 90도로. 그럼 얘는요. 아까 우리 어디 있었냐면 차트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1 누르니까 이 계열 옵션이 나왔잖아요. 아니면 이 상태에서 자 우리는
3차원 서식에 3차원 서식이 아니라 여기 우리 회전이었죠, 회전. 그래서 얘는요, 조금 이렇게 들어가면 메뉴가 헷갈려 버려요. 그렇죠? 3차원 회전은 아까 전에 분명히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또 찾아 들어오니까 찾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구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회전이라고 하면요, 차트를 선택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3차원 회전, 3차원 차트에 해당하는 부분만 이 메뉴가 생기겠죠? 그래서 3차원 회전을 열어서 옵션을 주시면 되고요. 3차원 회전에 Y 회전을 30도로 줬고, 그 다음에 얘를 닫고요. 그 다음에 첫째 조각의 값을 90도로 설정하는 거는 계열 옵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1로 열어주면요, 이 차트에 계열 옵션이 또 뿅 열립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차트로 들어와서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째 조각의 각을 90도로 바꿔주겠습니다. 90도로 엔터. 그러면 이렇게 뿅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기획부 계열의 원형 조각을 돌출시키시오. 그래서 이 부분은요, 기획부를 한 번 더 클릭을 하시고요. 얘만 이렇게 좀 당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뭐 일정한 범위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내가 선택한 걸 기준으로 적당하게 당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23도, 뭐 25도로 하시오라고 하면 25%로 하면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돌출시키시오라고 하면요, 그냥 적당하게 당겨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대로 다 풀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 있는 부분이 이 색깔이랑 틀려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내가 차트를 선택을 해서 이 부분에 색 변경을 뭐 색상형 1로 하세요, 색상형 2로 하세요, 이런 부분들이 지정이 돼 있으면 그걸로 바꿔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색깔들이 틀려졌어 라고 하는 경우는요, 그냥 두시면 되세요. 아까 우리가 이 처음에 접근을 할 때 얘네들을 다 갖고 와서 뭔가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색깔이 바뀐 경우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 기출문제를 보시면요, 요 차트의 색상을 뭐 색상형 1로 바꾸세요, 2로 바꾸세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대로 문제를 푸시면 되니까 우리는 일단은 차트를 기준으로 우리가 1번부터 5번 동그라미까지 문제가 나오는데 그 순서대로 하나씩 푼다는 것을 기본으로 잡고 문제를 푸시고, 내가 차트를 비교했을 때 이 차트가 이렇게 나왔어 라고 하면요, 다 맞추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 작업을 또 이렇게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차트는요, 처음 하면 당연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이 해봐서 메뉴들이 어디 있는지 착착착착 찾아가지만, 여러분들이 만일에 처음 차트를 그려보신다고 하면요, 이 메뉴들이 제가 영상을 보고 따라 하신다고 해도 그 부분들을 찾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려야 되고요. 우리가 기출문제를 통해서 차트 문제를 한 문제, 두 문제씩 풀어보시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메뉴가 어디 있는지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만 되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차트 문제를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풀 수 있으면요, 메뉴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씩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지금 이 10강까지가요, 기본 유형 익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계산 문제와 배열함수, 사용자 지정, 프로시저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해봤고, 그 다음에 기타 꼭지별로 분석 작업 부분들을 해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차트 작업을 했잖아요. 이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의 기출문제로 조립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급 안 한 부분은요, 기출문제에서 안 한 부분은 고급 필터와 조건부 서식인데, 이거는 조금씩 맛배기만 봤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은 우리가 기출문제 적응하기 단계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조건을 기준으로 항상 나오는 문제라고 했잖아요. 고급 필터와 조건부 서식은 우리 A 조건, B 조건, A 조건이 뭐예요? B 조건이 뭐예요? AND로 연결됐나요? OR로 연결됐나요? 우리 문제에서 조건 따는 연습을 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거라서 따로 문제를 만들지는 않았고요. 우리가 기출문제 적응하기에서 다뤄보시면 여러분들이 하고 아실 거예요. 자, 다음 시간은요, 한 3강을 기준으로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기 전에 계산문제 적응하기라는 거를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 기출문제에 나오는 계산문제를, 어려운 계산문제를 가져다가 우리가 계산문제 적응하기를 연습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마지막으로 적응하기를 연습을 하면
이제 완성된 기출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기대가 되시나요? 자, 10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강의는 보너스 강의로 좀 짧죠? 자, 우리 11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